네, 시장에 훈풍이 불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6만 4천 달러 중반에서 비트코인이 자리해주고 있는 모습,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1차 박스권에 있는 매물대를 불과 하루 만에 이렇게 해소하는 아주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들도 꽤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지긋지긋한 조정 국면을 세이 굿바이 하고 다시 한번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 제발 이렇게 조정 없이 이번에는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 이렇게 며칠 사이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역시나 트럼프 랠리의 지속성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부통령 후보로 비트코인 홀더를 지목을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 그래서 트럼프 임팩트가 여전히 시장을 의미 있게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52였던 게 65로 급등을 하면서 중립 단계가 탐욕 단계로 다시 강화됐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고, 이렇게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까지 밀어붙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5%대 전후에서 자리하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어요. 지금 이번에 6만 4천 달러를 뚫어내는 재료 역할을 한 것은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을 지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39살이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생긴 거는 39살 같진 않은데 39살 젊은 피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수여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고령의 이미지가 이미 이번 피격 사건을 통해서 상세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젊은 피, 특히 비트코인 홀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25만 달러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비트코인에 이미 일찍 들어와 있는 인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이번에 이렇게 재선을 성공한다라면 암호화폐 업계에 찾아 들어오게 될 추가적인 더 임팩트 있는 훈풍,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리더들의 반응도 훈훈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JD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것을 놓고 이건 트럼프의 훌륭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에는 벤스 지목한 건 잘한 일이다,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의 유익한 참모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평가를 더했다라는 거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CNB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이 트럼프 당선 확률 상승의 영향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굳이 단기라는 단어를 또 집어넣었어요. 투자자들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건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름의 총평을 제시했습니다. 이 코노톡시아의 애널리스트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CNBC랑 인터뷰를 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 유입, 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름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몇 주 동안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QCP 캐피탈의 경우에는 트럼프 암살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이미 트럼프 승리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현금화는 끝났고, 대형 헤지펀드의 공격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로 인해서 시장은 이미
반등 가능성 위치에 올라섰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점 고려를 하면 중기적으로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번스타인, 비트코인의 굉장히 친화적인 월가의 투자 은행이죠.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주와 관련해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주들 몇 주 동안 이어진 횡보를 깨고 다시 긍정적인 움직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과 최신 채굴칩의 허브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채굴자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파트너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채굴주들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 그렇게 시세 반등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채굴자들의 파트너십,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죠. 사실상 채굴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의 역할 일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의 친환경적인 임팩트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 혁신적인 이 시대의 트렌드와 연결 지어지면서 함께 세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트코인 15만 달러, 내년에 25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해온 그런 비트코인 친화적인 투자 은행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이런 채굴자의 긍정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도 미국 주식도 함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수혜 가능성이 아주 선명한 그런 산업군들,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에너지 산업 말할 것도 없죠. 군수 산업 당연한 거고, 금융 산업, 인프라 건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덕에 완전한 트럼프 수혜주가 돼버린 암호화폐 산업, 이런 것들 이 섹터별로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이런 거에 친환경 기업들 들어갈 리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바라볼 만한 그런 섹터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다 보면은 거기서도 뭔가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죠. 이 데이비드 베일리.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해서 나름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 매거진이 주최하는 내슈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후원 모금 행사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컨퍼런스 당일이나 직후에 열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27일에는 트럼프가 출격을 하게 되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날 과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트럼프가 어떤 멘트를 날려줄 것이냐. 아마도 이날은 트럼프의 멘트 수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반등 모멘텀을 의미 있게 찍어주지 않을까. 진짜 지금의 어떤 비트코인의 기세를 보면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을 계기로 신고가 돌파 테스트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왕왕 뿜뿜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이 나름의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쭉쭉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와중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또다시 CNBC에 출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다. 다만 공부를 하고 나서 믿음이 생겼다. 5년 전 나의 평가는 틀렸다.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금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5년 전의 평가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인덱스라고 평가를 했던 그 평가가 틀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모든 자산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도 잘못된 베팅은 있을 수 있지만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정부 적자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 모든 사람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직 적지 않은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이 너 아직도 코인 하냐? 너 아직도 비트코인 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 왕왕 쉽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변화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직설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시대적인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멍청한 상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고민의 가치, 공부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멘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의 가치가 있는 거고 왜 비트코인인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이클 델이 이번에 레디핑크가 CNBC에 출연한 이 CNBC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비트코인 매력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델이 지금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루머 이상의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하면서 레리 핑크의 이런 멘트를 놓고 공유까지 하면서 매력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델에서 뭔가 액션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늦어지면 또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반등세가 전고 가격 아래에서 나와주는 상황, 그 구간에서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뭔가 델에서 마이클 델의 의미 있는 결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안기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훈훈하다 보니까 드디어 왔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왔다? 바나나 존으로 간다. 바나나 모양으로 급격한 포물선형 랠리를 벌일 그때가 왔다. 늘 그랬듯이 반감기 이후에 보어링 존이잖아요. 지루해 죽겠어. 뒤져버릴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다 털려나갈 때 바나나 존, 바나나를 자기 전에 먹으면 잠이 잘 온다라고 합니다. 바나나가 되게 몸에 좋죠. 바나나 패턴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요런 차트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장 전반에 굉장히 훈훈한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월가나 테크 기업의 리더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7월 27일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이전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가 날짜가 픽스가 됐습니다.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 확정적이다 라고 에릭 발추나스가 밝혔더라고요. 막판에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라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월 23일에 출시 예정됐다. SEC가 발행사들에게 운용 수수료를 비롯한 몇 가지 정보를 포함해서 최종 S1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때 23일 출시를 위해서 월요일 장 마감 뒤에 ETF 거래 효력을 다시 요청해라 라는 말까지 함께 했다더라. 7월 23일, 7월 23일, 7월 27일 오예 아싸 땡큐 되게 확정적으로 이미 뭔가 그냥 세팅된 이벤트 되게 재미있게 또 기대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리플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번에 비트코이니스트가 아예 제목을 박아버렸어요. 뭐라고 박았냐면 이번 주에 합의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3시쯤이거든요. 지금 18일에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2시에 워싱턴 SEC 본사에서 이제 SEC 비공개 회의가 예정됐다라는 소식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브렛 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플 소송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더라. XRP 맥시멀리스트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리스트가 이렇게까지 제목을 뽑았는데 회의 주제를 보면 리플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나름의 멘트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회의 주제라는 건 이거죠. 증권법 위반과 관련한 금지 명령 절차 종결 이슈, 사법사건 피고와 합의 통한 절차 종결 이슈, 두 개 다 리플과 연계가 돼 있는 이슈다 보니까 진짜 브렛 힐의 멘트처럼 리플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이 주제로 다뤄진다라면 진짜 뭐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최근에 SAC가 올해 들어서 진행해왔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개망신을 당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SAC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갠슬러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우악스럽게 암호화폐 업계를 대하기도 어려워진 상황, 더군다나 갠슬러 입장에서는 워낙 정치적인 개새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임기라도 좀 채워보려는 어떤 그런 야욕을 또 펼쳐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업계와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을 우악스럽게 계속 진행을 한다라기보다 조금 더 완화된 스탠스를 통해서 예쁘게 포장지를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힐스가 이번 기사를 내면서 리플 진영에서 활동해온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의 멘트를 함께 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판결 전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물론 해결되지 않은 논쟁들은 여전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저도 이쪽에 조금 방점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합의할 거야 라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법원의 중재적인 어떤 역할 내지는 판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길어봤자 한두 달,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뭔가 분위기가 왔다, 뭐 꾸물꾸물하면서 실제로 이번 주에 뭔가 합의 뭐 결과 이런 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약간 법원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법원에서 판결을 낸다라면 이게 앞뒤가 맞죠. 앞뒤가 맞는데 그건 조금 변수들이 있어서 너무 섣부르게 이번 주에 뭔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무튼 분위기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고조되고 있다. 이 정도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라건대는 이번 주에 합의 결정 내려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봤을 때 꼭 이번 주로 단정을 하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면 오히려 실망감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열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의 말처럼 판결 전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논쟁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상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관점이 좀 드라이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이런 기대감들이 깔려있다 보니까 시세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0.5달러 중반까지 벌써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아주 많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포착이 됐습니다. 리플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증했어요. 7월 15일 기준으로 XRP 미결제 약정이 6억 4,900만 달러, 한 주 전주 대비 55%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이 선물 시장의 자금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나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숏이 아니라 롱 포지션으로 자금 유입을 시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의미 있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 아주 반가운 그런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시장의 대장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재료들이 엄청 많이 지금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의미 있는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